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첫 번째 풀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의 2차 방정식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요. 중요한 포인트,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저희가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특정적인 문제 풀 때 그렇게도 완전 제곱식을 끝끝내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강조했던 이유가 오늘의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근의 공식을 결과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서 유도해낼 건데요. 암기 아니고요. 유도입니다. 차라리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번 유도를 시키시고 나서 익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비법임을 강조드리고 출발합니다. 실생활 문제도 가볍게 한번 적용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제곱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자, 주어진 A가 있어요. 음수가 아닌 A입니다. 제곱해서 A가 나왔습니다. A가 양수래요. A가 양수인 경우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죠. 자, 바로 이거 자체가 양수 A의 뭐라고 하죠? 제곱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A가 0이면요? X는 0이 되는데 정확히는 중근인 거죠. 중근 X는 0을 가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서는요. 즉 A가 0이면 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은 0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X는 0이라는 중근, 즉 X는 0, X는 0 중복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조한 이유가 조금 이따 나와요. 조금 더 문제 풀기 전에 좀 연습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가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죠? X제곱 빼기 4는 0.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일 때는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인수분해를 공부했잖아요. 한쪽으로 이항시켜 볼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제곱차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으로,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2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근데 특별히 해가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다를 때는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요. 이번에는 제곱근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인가? 제곱해서 4가 되는 X는 4의 제곱근인 거죠. 그럼 X는 양수 4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뭐라고 하죠? X는 파란 거 쓸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호 안에 수가 제곱수일 때는 근호를 벗고 나온다 라고 했잖아요. 4가 2의 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X를 뭐라고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죠. 결론은 같습니다. 맞나요? 다만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 이용했을 때는 어떤 거 이용한 거예요? 제곱차 제곱은 0. 맞죠? 제곱차 제곱에 인수분해 쓴 거고요.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제곱근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 문제 볼게요. 제곱했는데 5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의 값으로 보는 거죠. 제곱해서 5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손바닥 가리고 있는 아이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5의 제곱근. 그러면 x-2라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의 해 x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점점점입니다.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이게 바로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적는다면, 자, 제가 노란 거로 적고 지울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얘를 다르게 적는다는 얘기는 x는 2 마이너스 루트 5 또는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적을 거라면 x는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한꺼번에 적는 게 이런 거죠. 2를 기준으로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적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는 뭐 이용한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얘는 전기하고 얘 이양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완전 제곱식 이퀄 상수 형태를 만들고 근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겠지만요. 자, 이번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 위한 작전인 거니까 얘 지우고 2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제 2번 볼게요. 1번의 형태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곱해서 18이 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18의 제곱근.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게다가 근호환의 제곱수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루트 18은 뭐예요? 3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18이 3제곱 곱하기 2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고 1 이항하면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를 제곱해서 얼마가 된다. 즉 제곱수, 제곱인수라고도 하죠. 얘를 알고 있을 때에는 제곱차 제곱 공식을 이렇게 바로 이용하든 바로 끄집어내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태일 때는 완전 제곱식 이퀄 얼마 이꼴로 고쳐서 제곱근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얘도 제곱차 제곱으로 쓰자면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조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를 살짝 지워볼게요. 틀을.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얘가 5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지금 5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곱근을 이용한다라고 친다면 x는 뭐예요? x는 5의 제곱근입니다 라는 문장을 딱 떠올리고 결국 그래서 해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근데 얘를 만약에 따로따로 쓸 거라면은 x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는 루트 5입니다. 자, 물론 얘도 아까처럼 제곱차 제곱을 쓸 수 있기는 해요. 약간의 억지성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인데 5는 무엇을 제곱한 값이죠? 5는? 그렇죠. 루트 5를 제곱한 게 5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쓸 거라면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0으로 써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는 0이라고 써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0 또는 0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는 루트 5 이렇게 적으면 되기는 해요. 당연히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수인 것을 확실히 모를 때에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기본이 된다라는 흐름을 한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결국은 예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인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겠죠. 다른 말이 없다면 a가 0이 아닌 것이고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이용이라는 말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결국은 제곱근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으로 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것이 일단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1단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읽어보고 할게요. 양변에 x계수의 절반의 제곱
자,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제가 앞 시간에서 어떤 문제 풀 때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인도 두 가지 방법으로 시켜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x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이것이 상수항이 되면 완전제곱식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고 마지막으로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푼다. 결과적으로는 이 4단계를 써먹기 위해서, 다단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 3단계가 필요했다 보시면 돼요. 자, 예제로 한번 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은 0. 이제 이것의 해를 구한다. 이것의 해는 결국은 양변을 4로 나누었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7은 0의 해와 뭐예요? 같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원래 주어졌던 처음 이 2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은 다른 식이에요. 식은 다르지만 모든 항의 상수배의 관계, 정확히 실수배 관계가 되는 거죠. 때문에 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앞 시간에 제가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해를 구하려고 했던데 그냥 양변을 다 4로 나누어서, 즉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서 해를 구한 그 해와 일치하니까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완전 제곱식으로 편하게 바꾸기 위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1단계는 했어요. 1단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양변에 1차 개수, x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여기도 더하고 여기도 더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항을 먼저 이항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계를 한번 거쳐볼게요. 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x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4분의 7. 이것이 바로 뭐예요? 1단계. 1이라고 쓸게요. 1단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방금 한 것처럼 2단계. 어떻게 한다고요? 양변의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똑같이 더해준다. 그럼 그대로 한번 내려 써볼게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이거. 이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아이가 무엇의 완전 제곱식임을 알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의 제곱은 그냥 플러스의 제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좀 쓰자면 얘는요 그냥 2분의 3을 제곱한 거나 같습니다. 얘 뭐의 완전 제곱일까요?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얘 맞죠? 맞나요?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얘 맞다. 확인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3단계 좌변이 완전 제곱식 x-2분의 3 전체의 제곱과 같아지는 거죠. 얘가 이거를 전개한 식이잖아요. x제곱, 얘 제곱한 게 얘 제곱이죠. 둘이 곱한 거 2배가 얘 맞잖아요. 그래서 제곱, 곱의 2배가 가운데, 이거 강조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시고 는 여기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이거 4분의 9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7이었나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4분의 2가 됩니다. 즉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곱해서 얼마가 됐다.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제곱근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4단계는 저 위에 쓸게요. 쓱. 그럼 4번. x-2분의 3은 2분의 1의 제곱근입니다. 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것이고요. x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항하면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얘도 분모를 유리화하면 분모를 하나로 통일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분모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적자면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2가 되는 겁니다. 해서 다시 말하면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 자, 이것의 근은 x는 2분의 3 풀마 루트 2. 혹시 이거 따로 다른 데다가 적어 두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다음 거 설명할 때 이거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긴 할 거겠지만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 후 상수항을 이항하기. 양변에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기. 왜? 목적은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한 작전. 그것은 x 들어가시고 1차 개수의 절반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1차 개수 절반 집어넣고 제곱은 상수항 계산한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곱근을 이용한다. 제곱하기 전의 값은 여기는 상수항의 양의 제곱근.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마하시고 양의 제곱근 적고 유리하고 정리하면 x를 하나의 모양으로 하나의 수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일반화할 거예요. 이제 눈 크게 뜨셔야 돼요. 혹시 지금 살짝 피곤하셨던 분들은 빨리 눈 크게 뜨시고요. 뺨을 때려서라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유도가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분모가 2 곱하기 2차 개수분의, 전 a라고 외우지 말라고요. 2 곱하기 2차 개수분의 마이너스 1차 개수 풀마 1차 개수 제곱 빼기 4 2차 개수와 상수항의 곱. 이게 좀 불편하고 귀찮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한글로 일단은 그 위치 상황으로 각각의 의미로 읽게 여러 번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냥 특별히 다른 말이 없다면 A, B, C를 각각의 개수라고 하고 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저희가 실수 범위 내에서 이거 실근이라고 해요. 실수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호안은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얘는 한글로 근호안의 값이라고 적도록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단계 뭐라고 했죠? 일단 1단계 하기 전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줘. 자, 그리고 1단계가 뭐였죠? 상수항을 일단은 이항한다. 즉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어떻게 하죠?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한다. 즉 이거의 절반이라는 거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분의 b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걸 그냥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c에다가 이거 더한 거. 3단계 뭐라고 했죠? 좌변을 완전 제곱식꼴로 고친다. 그럼 얘는 뭐의 완전 제곱식이냐? x 들어가시고 1차 개수의 절반인 이 a분의 b가 그대로 들어가시면 제곱. 이거 전기한 게 이거는 우변은 계산해 줘야겠죠. 자, 계산하는 과정은 따로 옆에다가 써볼게요. 얘네 두 개를 계산한다. 요렇게 쓰면 될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맞아요? 자, 그리고 앞에 거는 마이너스. 자, 통분할 거니까 분모 분자에 4a 곱할 거예요. 그래서 4a분의 여기는 ac 이렇게 적어두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과 같죠? 분모가 4a 제곱이죠, 여기는. 일단 4a 곱한 거니까 4a 제곱이요. 분모가 4a 제곱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ac 플러스 b제곱인데 제가 b제곱 빼기 4ac로 적어도 괜찮나요? 네, 이거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잠깐 살살 달래시면서 하세요. 좀 참자. 이거 어차피 문자랑 친해져야 된다 하고 천천히,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은 좀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은 미리 단계를 조금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고 네모가 뻥뻥 뜨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가로 안의 값은 이것의 제곱근이다. 네 번째가 뭐죠? 제곱근을 이용한다. 그러면 요 값 x 플러스 2a분의 b는 우변 전체 상수값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단 쓸게요. 루트 분모는 4a 제곱이고요. 분자는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호 안의 값이 양수일 때는 우리가 근호를 따로따로 써도 괜찮죠. b제곱 빼기 4ac 0 이상 얘는 양수가 되니까 근호를 따로따로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것은 일단은 써요. 얘는 2a 제곱이죠. 분모가. 분자는 루트 하시고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이제 얘는 근호를 벗죠. a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것은 여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분모는 2a, 분자는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럼 x는 얘를 우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하시고 b제곱 빼기 4ac가 되죠. 바로 이 아이가 누구예요? 그렇죠? 위에 적혀있는 이 i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흐름을 같이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해는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상수항 이항시키고요. 양변에 1차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왜죠? 그러면 좌변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우변은 상수. 그쵸?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마 루트 얼마? 분모 분자 따로 루트로 토치하면 정리했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풀마 2a분의 루트 이거. 분모가 2a로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찰칵 눈으로 사시고요.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짜잔, 이거 해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얘를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를 했지만 자, 근의 공식을 이제 익히기 위해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그 과정 쭉 기억하시고 연상하시고 x는 뿌리를 밝히는 거잖아요. 땅을 파야겠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 애를 묻어버려요. 근데 이 애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 아이. 범죄자. 그쵸? 우리가 묻어버려야 하는 그 범죄자. 얘를 묻어버려요. 근원을 밝혀야겠죠. 빠밤. 분자는 묻으면 어떻게 돼? 마비가 와요. 마비가 와요. 풀마. 풀어주마. 너 이제 착한 일 해라. 루트 하시고 근호 안에는 b제곱 빼기 4ac.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1차 개수의 제곱에서 2차랑 상수항의 곱의 4배를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방정식에서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10이고 c가 7이죠. 그럼 써볼게요. x는 2 곱하기 2차 개수가 4 마이너스 1차 개수 마이너스 12 일단 다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1차 개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4 상수항은 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정리해야겠죠. 그럼 x는 분모는 8분의 분자 12 풀마 하시고 여기 근환의 제곱 계산해야겠죠. 근환 이거 얼마죠? 144에서 16에다가 7 곱하면 얼마입니까? 110인가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계산이 좀 거시기하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잘 쓰면 얘는 뭘로 나와요? 12 풀마 4루트 2가 되죠. 그 분모는 8이고요. 이거 한쪽만 약분하면 안 되죠? 다 모두 4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4로 모두 나누시면 여기는 4, 1은 4, 3, 4, 2. 따라서 x는 얼마가 됩니까? 똔똔똔 x는 분모 2, 분자는 3, 풀마 루트 2. 드디어 이 값이 이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 그대로 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이 문제 이런 거 푸는 거를 좀 여러 번 이 과정을 거쳐서 풀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근해 공식을 던져주면은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자, 보너스. 요 x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얼마? 짝수 형태죠. 2 곱하기 마이너스 6.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약분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약분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공식이 없었을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제 그 실력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b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주어져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해 공식 x는 적어볼게요. x는 불러보세요. 그 극악무도한 이해를 묻어버려요. 비가 와요. 풀어주마. 루트 착한 이래라. b제곱 빼기 4ac. 유치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해도 안 되는 애들한테는 좀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데 방법은 줘야 하는 게 제 역할인 거니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b가 2 곱하기 얼마 짝수 형태라고 합니다. 짝수 형태라고 했을 때는 b 자리에 얘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2b 다시 풀마 루트 하시고 얘를 제곱하는 건 얘를 제곱하는 거죠. 그럼 4b 다시 제곱 빼기 4ac 분모는 2a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호 안에서 묶어 나오는 게 있죠. 얘를 살짝 다시 적어주자면 루트 하시고 4로 묶어내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얘는 근호 바깥으로 뭘로 나와요? 2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잘 적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풀마 2 루트 하시고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그 다 이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x는 자 보세요. 이 약분된 거예요. 분모는 a만 남고요. 분자는 이 약분인 거니까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하시고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도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원래 근해 공식 풀게 하고 특별히 x의 개수가 짝수 형태일 때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용하는 게 빨라라고 설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찰칵 기억하시죠? 적어 놓으실까요? 2차 개수분의 분자는 자, 1차 개수를 2로 나눈 값이 b-인 거예요. 얘를 2로 약분한 값. 마이너스 b- 풀마 좀 예쁘게 적고 싶은데 자, 불러주세요. 큰 소리로. 분모는 2차 개수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b-가 갖는 의미는 x개수의 절반 이렇게 유도하셔야 돼요. 그럼 보실게요. 다시 보세요. 자, 이건데요. 자, 여기 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쓰는 게 좋으니까 제가 복습도 같이 해드릴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맞았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특별히 여기 있는 아이가 2b-일 때 자, 근해 공식 불러보세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적용합니다. 얘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뭐죠? 얘가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해 공식 x는 분모는 2차 개수 4분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풀마 루트 하시고 자, b- 제곱한 거 36에서 a와 c 4와 7의 곱인 28을 뺀다. 그러면 x는 4분의 6 풀마 루트 8인 거니까 2루트 2. 아까보다 계산이 훨씬 간소하죠. 또 다시 2로 약분돼요. 그러면 얼마라고 적으시면 돼요? 2분의 3 풀마 루트 2. 그래서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돼 있죠.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실생활 문제로 한번 적용하는 거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의 흐름과 같아요. 문제의 상황에 맞는 미지수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 중요하죠?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20m, 15m의 직사각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십자형의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즉 이게 폭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단 이 폭이 얼마인지만 몰라요. 산책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204제곱미터이다. 산책로 제외입니다. 그러면 넓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구하는 것이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x 단위는 뭐예요? 미터니까 x 미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 미터, 여기도 x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자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랑 여기가 붙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랑 여기가 길 가득히 붙겠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붙겠죠. 자, 그러면은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고 남은 것만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가로 세로 길이가 조금 짧아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요만큼 적당히 그냥 정확히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이었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어서 요선, 붙어서 요선. 그리고 여기도 색깔을 빨간 거 하고 다른 걸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붙는지만 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빨리 하더라고요.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전체 20m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세도 마찬가지죠. 15에서 x를 뺀 나머지가 실제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넓이는 바로 이 넓이를 말하는 거다.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204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써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죠. 20-x에다가 요거 15-x를 곱했더니 그것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4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 전기합니다. 곱하면 x제곱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35x 곱하면 300. 그리고 넘기면 204는 0. 전기하는 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5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56 되나요? 그렇죠? 는 0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겠네요. 56이 아니죠? 96이죠, 96. 맞나요? 네. 그럼 이제 합곱의 인수분해 먼저 접근하시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게 근의 공식인 거고요. 이거는 잘 봤더니 96이 되려면 3 나누니까 이렇게 되네요. 두 개 더하니까 35 받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3, x-32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이라는 것은 3 또는 32가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약이 있어요.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이면서 얘도 양수여야 돼요. x는 15보다 작아야겠죠. 20보다 작으면서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x는 15보다 작고 변의 길이인 거니까 양수여야 돼요. 0과 15 사이에 있는 거는 3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붙여서 폭은 3m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지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를 줄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근의 공식이고요. 구한 다음에 변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범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변의 길이 양수고 빼고 남은 나머지도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놓고 답을 고른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짝수근의 공식을 좀 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순간은 실력이 좋아진 거다라고 하면 애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자,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제곱근을 취할 때 풀마의 기호를 빼먹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제발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곱식은 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의 공식이 무조건 대입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죠. 무조건 대입하니까 계산으로 접근해서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과정 유도가 그래서 여러 번이 중요합니다. x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근의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그냥 이용이 아니라 이때는 짝수 근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 i를 이용하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은요. 근의 공식은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올고지 그 학습자가 학생이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고등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